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장 후 투자자들이 가장 바쁜 오전 10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깔끔하고 현명한 투자 전략, 팍스 브런치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앵커 한수정입니다. 이제 금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는 매크로에 집중을 했어야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국채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서 강달러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중국에서는 헝다, 비구이 위안 등 부동산 기업들의 디폴트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면서 미국과 중국 그 사이에 낀 우리 증시는 오늘도 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이러나 저러나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또 두각을 드러내는 업종이나 종목이 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 잘 추적하면서 여러분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글로벌 상황 분석부터, 그리고 투심이 쏠리는 기업 산업 이슈, 실시간 특징주 전략과 공략주까지 45분이라는 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준비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 방송 시청하시면서 저희와 시장 전략 세워보시고 성공 투자하시는 건 물론이고, 추후 방송에 출연하는 멘토의 추가적인 전략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 곳 노란톡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QR코드 아마 나가고 있을 텐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이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휴대폰에 뜰 겁니다. 그거 누르시고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셔서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세요. 오늘은 이런 거시경제에 대해서도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고, 시장의 발빠른 움직임을 포착해서 종목을 또 소개해 주시고 수익 실현까지 거뜬하게 해주시는 분과 함께 합니다. 오늘은 또 라이브 방송까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이곳에서 시장과 종목에 대한 추가 전략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저희가 또 한 가지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초록색 검색창에 팍스경제TV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공지사항 이벤트 창이 뜰 건데요. 신규 가입자들은 커피 기프티콘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자세한 사항은 팍스경제TV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장 후 주요 헤드라인 뉴스와 실시간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스부터 확인하시죠.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간밤에 있었던 미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죠. 15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미 국채 금리 상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3대 지수 모두 이 뉴스로 인해서 하락 마감을 하게 됐는데요.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긴축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 채권 시장에서는 10년물 채권 금리가 장중에 4.31%까지 치솟았는데요. 이는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전날에 공개된 FOMC 의사록에서 연준이 긴축을 오랜 기간 지속할 것이라고 시사하면서 장기물 국채 매도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또 여기에 미 정부가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국채 발행을 늘리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국내 증시에 또 미친 영향까지 살펴보셔야 되겠죠. 잠시 후에 저희 멘토님과 함께 보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오늘 개장 후에 이 멕시코에서 철강 관세를 기습적으로 인상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철강주들이 하락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멕시코 정부가 수입 철강 관세를 기습적으로 인상을 했는데요. 한국 철강 기업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오늘 고려제강, 포스코 스틸리온, 만호제강, 동국제강 등이 모두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멕시코 경제부는 전날 일반 수출입세에 관한 법률상 관세 부과 규칙 일부 수정안을 발표했는데,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오는 392개 수입 품목에 대한 한시적으로 5에서 25%의 임시 관세를 부과하는 게 골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관세도 철회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는데요. 한국과 멕시코는 FTA 협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철강주들의 움직임,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올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네요. 다음 세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네, 중국 관광객 기대감으로 화장품주가 3일 전에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오늘 3거래일 만에 반등했다라는 소식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의 한국행 허가 이후 유커들의 소비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오늘 장 초반에 화장품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고요. 이게 3일 만에 반등의 소식입니다. 오늘 한국 화장품 마녀공장, 스킨앤스킨, 이츠한불, 토니모리, 제이준 코스메틱 모두 상승을 했고요. 한국 화장품주들은 중국 경기 침체 우려와 부동산 리스크 때문에 어제 그리고 그제까지 하락을 했지만 이 우려가 과도했다라는 평가하에 오늘 장 초반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뉴스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삼형제 합병 이슈가 있었죠. 오늘 순차 합병 추진 소식에 일제히 강세 보여지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합병 1차 작업에 돌입한 삼형제 주가가 오늘 일제히 강세 보여지고 있는데요. 전날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합병 승인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거쳐서 셀트리온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흡수 합병한다고 공시를 했고요. 이후 셀트리온 제약의 사업 강화를 거쳐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이 두 번째 합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흡수 합병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주주들에게 셀트리온의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가격은 셀트리온이 15만 813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6만 7,251원으로 각각 전일 대비 5%, 4.6% 수준으로 높게 평가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오늘 장에서 움직임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다음은 국내 지수 상황 살펴보시죠. 네, 오늘 시장도 약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은 코스피가 0.38% 하락하면서 2,510.11포인트로 간천히 2,500선 지키고 있는데요. 하락하는 종목의 개수 오늘도 월등히 많은 상황입니다. 코스피 상황 보셨고요. 코스닥은 879.11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낙폭은 0.65% 정도고요. 역시 하락 종목의 개수는 1,315개로 굉장히 많은 수준입니다. 오늘도 이 시장이 약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한번 살펴볼까요? 계속해서 개인들은 양시장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1,310억 원, 코스닥에서 2,069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오늘 좀 특징적인 게 외국인들의 수급이 거래소에서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182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반면에 1,604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오늘 양시장에서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업종별 시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손해보험 쪽이 강한 상승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국채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서 안전자산의 선호 심리가 더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손해보험사들 4.25%의 강한 상승세 나타나고 있고요. 오랜만에 해운 쪽도 올라와 있습니다. 2.14%의 상승세, 화장품주들, 유커들의 방한 소식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되면서 3거래일 만에 상승하는 모습이죠. 1.91% 상승하고 있고요. 하락하는 업종으로는 전기장비가 2.25% 하락하고 있고 무역회사 판매업체도 2.72%, 또 디스플레이 패널이 오늘 약합니다. 2.46% 하락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각 테마별 등락은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 상승하는 테마는 슈퍼박테리아, K뉴딜 지수, 마이크로바이옴 이렇게 제약주들로 좀 보실 수가 있고요. 하락하는 테마들은 초전도체, 전선, 핵융합 에너지로 초전도체 오늘도 역시나 급락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실시간 검색어 트렌드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한 10시 구간부터 갑자기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한미반도체 지금 1위 자리 지키면서 13% 이상의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 나인테크, 아모센스 역시 지금 20% 상한가까지 기록한 종목도 있고요. 20% 상승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KBG라는 종목이 지금 5% 이상의 상승세 나타나면서 5위의 이름 지키고 있고요. 또 파두, 신규 상장한 종목의 열기 오늘도 꺼지지 않습니다. 5% 정도의 상승세, 나머지 파워로직스, 이수페타시스, 에코프로 등 반도체 종목과 2차 전지 안에서의 움직임 오늘 시장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간대별로 지금 시장이 굉장히 변하고 있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종목들에 대한 전략, 업종들에 대한 전략도 살펴봐야 되겠죠? 잠시 후 깔끔하고 맛있는 브런치 수익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자들이 가장 바쁜 오전 10시 지금 15분 구간 지나고 있습니다. 팍스 브런치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미국과 중국의 이슈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아주 속 시원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서 또 종목까지 캐치해 주시는 우리 이주호 멘토님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내내 정말 미국 증시가 계속 하락하고 있고 중화권 증시도 빠지면서 정말 국제 증시도 힘을 못 내가지고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오늘도 역시나 좀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국내 증시입니다만 그래도 이번 주 월에도 마무리 잘해서 또 다음 주에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잘 잡아서 그런 종목들을 공략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장 초반만 해도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았다가 오후장 들어가면서 좀 회복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이렇게 시장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가운데서 오늘 9시 개장할 때만 해도 또 화장품주들이 3거래일 만에 반등했다라는 소식으로 종목들이 정말 크게 올라오다가 이제 지금 10시 구간에는 또 반도체 종목들이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시장의 발빠른 모습들 먼저 좀 체크를 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우리 반도체 종목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뭐 한미반도체 올라오고 있고 나인테크 이런 종목들도 지금 상한가 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갑자기 반도체 종목들이 오늘 이렇게 10시 구간에 급등하는 이유 먼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뭐 그동안 지수가 빠졌는데 사실 조정 받고 나서 지금 탄력적으로 올라오는 모습 보이는 것 같고 특히나 이제 한미반도체는 또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정도 상황이면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수가 밀렸을 때 조정을 받은 이후에 탄력적으로 지금 되돌림이 나왔는데 좀 세게 올라왔어요. 특히나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한미반도체가 어제랑 그제 시장 빠질 때 외국인들 기관들이 담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오늘 치고 올라가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지금 AI 쪽, 그러니까 HBM 관련주들이 지금 다시 한번 살아나는 모습이고요. 특히나 이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그 하반기 엔비디아향 매출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다. 그리고 초전도체 관련주들 빠지고 이렇게 좀 빠져가면서 다시금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어제 2차 전지가 올랐거든요. 네. 오늘은 이제 반도체가 또 끌어주면서 오늘 빠졌던 코스피, 코스닥이 조금 전략 후강 흐름에 보이지 않을까. 오늘 비록 금요일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늘 이렇게 올라와 준다고 한다면 지수가 좀 올라가면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코스피 2,500선을 다시 탈환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2,500선을 좀 오늘 지켜주면서 마감할 수 있을지를 지켜보는 것이 오늘 관전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시장은 전략 후강을 예상을 하셨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도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이 2차 전지주들이 어제 시장에서 버텨줬다면 오늘은 다시 반도체 종목으로 초전도체에 쏠렸던 수급이 다시 돌아주게 되면서 2차 전지와 반도체까지 지금 다시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강한 종목들이 지금 뭐 미래산업 있고요. 한미반도체 있는데 미래산업은 지금 상한가 기록한 모습이거든요.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사실 전 거래일에는 권리락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300원 정도의 가격대를 보여주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8,000원까지 뛰어 올랐으니까 엄청나게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계속 지켜줄 걸로 보시나요? 네, 오늘 뭐 상한가는 계속 이제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이제 문제가 지금 이거 말고 3기 EV도 지금 300% 무증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무상증자라든가 이런 증자 관련해서는 조심을 하시는 게 좋겠고 뭐 사실 이거는 권리락 되고 나서 지금 오히려 더 가버린 케이스라서 지금 이거를 신규 접근하는 거는 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지금 이 상황에서 신규 접근을 하는 거는 좀 그렇고요. 특히나 보시면 시가총액 자체가 317억밖에 안 되는 되게 엄청 작은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변동성이 그만큼 크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뭐 사실 1조가 넘는 기업들도 있는데 1,000억짜리 밑에 기업들은 자금 자체가 조금만 들어와도 그냥 상한가 가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은 사실 뭐 이렇게 지금 상한가 2번 갔지만 이게 변동성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접근은 진짜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물론 이제 뭐 주가는 사실 8,000원이긴 한데 사실 이건 동전주와 다름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가총액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만큼 움직임이 크다.
그런 점에서 이제 신규 접근을 했을 때는 꼭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우리 투자자분들이라던가 시청자분들이 진짜 이런 종목들을 따라가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제 또 어떤 분 종목 상담을 해드렸는데 네. 에코프를 145만 원에 와, 매수를 했다. 어떻게 뭐 하시지? 이런 네. 분도 계셔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고점에서 따라가시는 분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장 자체에서 힘 있는 종목들을 따라가고 싶거든요. 그리고 에코프로도 뭐 더 갈 것 같다 할도 말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종목들은 지금 이렇게 올라갔지만 신규 접근은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네. 차라리 좀 이런 소형주보다는 지금은 시가총액이 좀 크고 좀 안정적인 종목에 투자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미래 산업에 대해서는 지금 들어가기에는 너무 위험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반도체 종목들 좀 하나씩 이야기를 풀어가 볼게요. 그렇다면 한미 반도체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그전에 MSCI 편입 지수에 포함이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기도 했고 HBM이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기술을 또 접목하겠다라는 이슈도 있으면서 지금 주가 계속 날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좀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하반기에 네. 반도체에서 텐베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지금 네. 사실은 한미반도체가 이게 올해 3월에 14,000원대였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1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 아, 그런가요? 이렇게까지 네네. 생각하고 있는 게 어. 에코프로도 같잖아요, 10배. 네. 물론 근데 이 한미반도체가 에코프로급의 어떤 수주장고와 그런 캐파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왜 긍정적으로 보냐면 이 한미반도체가 SK하이닉스와 함께 우리 그 후공정 패키징 레이저 본딩 장비를 국산화시켰어요. 그 본딩 장비가 뭐냐면 그 웨이퍼에서 이제 패키징 하는 작업, 그러니까 전공정이 끝나고 네. 후공정에서 웨이퍼를 잘라야 돼요. 네. 그러니까 원래 필요 없는 부분을 절단을 해야 되는데 어. 이 한미반도체가 그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오. 그렇기 때문에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 그것 때문에 지금 HBM 관련주로 손꼽히고 있고 지금 3월부터 계속적으로 랠리가 시작됐던 거였거든요. 근데 한미반도체를 왜 좋게 보냐면 여기서 또 지분 투자한 기업이 HPSP라고 있습니다. 네. HPSP가 이 한미반도체에서 지분 투자를 한 기업인데 거기가 이제 반도체 전공정 장비 기업인데 고압 수소 커널링이라고 해서 이제 미세 공정에 필요한 장비예요. 그러면 결국엔 뭐냐면 한미반도체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은 바로 AI 반도체 산업입니다. 그러면 엔비디아가 필요로 하는 그 AI 반도체 고대역폭 메모리 네. HBM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고 한미반도체가 뭐 성경 지명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HPSP라는 알짜배기 기업 거기도 반도체 기업인데 영업이익률이 30%가 넘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HPSP부터 시작해서 같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뭐냐? 지금 꺼진 게 아니라는 거죠. HBM이 꺼진 게 아니라 네. 지수는 조정을 받고 삼성전자는 조정을 받고 빠질 수 있을지언정 지금 이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을 보시면 전형적으로 지수는 빠지는데 전고점 돌파하면서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가로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네. 사실 조정이 나올 거였으면 이게 가격 조정이 나왔어야 되는데 한미반도체 가격 조정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옆으로 시간 조정 걸친 다음에 지금 위로 바로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저는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 물론 하루아침에 빡빡빡 상한가하는 게 아니라 네. 이게 시간을 두고서 점차적으로 올라갈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거는 사실 보유자의 영역이긴 합니다. 사실 이거 신규 접근하기는 좀 부담스럽고요. 다만 이제 만약에 내가 이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을 좀 늦었지만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네. 조정이 나왔을 때 어. 다시 한번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만약에 나는 대안으로 한미반도체 같은 기업에 투자하고 싶다 하시면 오히려 저는 HPSP를 추천을 드리고 싶고 한번 볼까요? 네, HPSP 차트 네. 보시면은 이게 좀 얘도 지금 한미반도체 가고 나서 좀 세게 갔거든요. 네. 근데 오늘도 2% 넘게 상승 중이네요. 네, 그리고 지금 60일 이평선을 지지를 잘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추세를 정말 이쁘게 지금 우상향하는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네요. 네, 네. 안정적으로 만들어주고 있고 저는 지금 한미반도체는 많이 올랐지만 얘는 조정을 받을 만큼 받았고 지금 되돌림이 나오고 다시 갈 것이다 이렇게 네. 좀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대안으로 나는 뭐 진짜 나 한미반도체 아니면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죠. 사시는 네, 거 어쩔 수 네. 없지만
그래도 나는 대안이 뭐가 있는지 궁금하다 하시면은 HPSP 괜찮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한 열흘 전에 한미반도체의 이 HBM 이슈가 나왔을 때 이것이 좀 심상치 않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오늘까지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게 되면서 그때 미리 사둘 걸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HPSP라는 종목을 대안으로 좀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반도체 업황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종목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 중에 좀 궁금한 점이 올 하반기에 반도체 쪽이 10백억까지 내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 근거가 좀 궁금해요. 사실 이제는 2차 전지파, 반도체파 이렇게 그쵸. 좀 양분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반도체 쪽을 2차 전지보다 더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이게 지금 네. 어떤 걸 더 긍정적으로 본다라기보다는 2차 전지는 텐베거가 2번이나 나왔어요. 그렇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2019년 이때 텐베거 한번 나왔고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네. 또 왔잖아요. 근데 지금 그때랑 지금은 다른 게 음. 그때 2차 전지가 과거에 텐베거 나왔을 때는 이제 새로운 산업, 그러니까 배터리, 전기차에 대한 시장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실제로 그거에 대한 실적이 눈에 가시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간 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2차 전지 랠리 때 갔던 종목들은요. 대부분 다 이제 높은 수주장고와 실적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더 무궁무진하게 더 올라갈 것이다. 수익성이 더 커질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들이 2차 전지 랠리를 펼쳤던 거고 근데 잘 보시면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제가 왜 이렇게 텐베거 얘기를 하냐면 네. 이미 많이 올라서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희망적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AI 반도체가 이제 떠오르는 산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점 찍고 있는 것이 바로 HBM입니다. 네. 근데 이 HBM을 왜 봐야 되냐면 앞으로 우리가 로봇이라던가 첨단 산업, 그러니까 미래 4차 산업들 있죠. 드론. 여기에 다 AI가 들어갈 거예요. 네.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나라의 나는 택시가 뭐 2030년 이후에 나온다고 하는데 뭐 도심 항공부터 시작해서 뭐 드론 뭐 이러한 것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 협동 로봇부터 시작해서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반도체, 하드웨어가 다 AI 반도체. 지금 HBM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협동 로봇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삼성전자에서 지금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게 용인에다가도 하려고 하는 게 지금 스마트 팩토리거든요. 네. 무인 공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뭐 인건비라던가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상황을 봤을 때 무인 공장, 스마트 팩토리는 삼성전자의 수건 사업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를 했고 그러면 그 협동 로봇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현실화시키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반도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소프트웨어 기술은 만들어져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과거의 반도체들은 그 처리 속도가 빨라야 되는 AI 기술을 처리할 수 있는 물리적인 뭔가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물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적으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바로 그 하드웨어 구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한미반도체 같은 기업이고요. 네. 그다음에 ISC 같은 기업이고요. 바로 그러한 것들이 지금 HBM 관련주로 부상하면서 2분기에 상승 랠리를 펼쳤는데 지금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엔비디아도 지금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만 AI 관련해서는 앞으로 분명히 더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4차 산업 기술과 그리고 이제 뭐 우주 정복을 위해서 네. 우주항공 기술이라던가 네. 이런 모든 것들의 기반이 되는 산업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제가 봤을 때는 2차 랠리, 3차 랠리 계속적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입니다. 네, 2차 전지는 이미 텐베거가 2번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도체 쪽이 올라갈 상승 여력이 더 있는 쪽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지금 뭐 종목들을 보니까 이오테크닉스, 프로텍, 가온칩스 이런 종목들이 모두 삼성의 HBM 북미 확대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시장에서 지금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빠르게 반도체 종목들이 치고 올라오는 상황인데 그러면 멘토님 지금 이제 시장이 좀 불안한 모습이잖아요. 뭐 미국 이슈, 중국 이슈 우리가 잠시 후에 좀 다뤄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반도체 종목을 담아둔다? 사실 좀 뭐 미국 시장에 영향을 받게 되면 지수가 눌리기 때문에 좀 불안한 거 아닐까? 종목들의 대응 전략도 궁금할 것 같아요. 지금 네. 담아도 괜찮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야 되는 것들이 지금 보시면 시장은 빠지는데 양봉을 만들어주는 네네.
한미반도체라던가 이런 종목들, 이오테크니스도 말씀하셨는데 네. 이오테크니스도 많이 올랐거든요. 네. 결국에는 뭐예요? HBM, 그러니까 AI 반도체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잘 간다라는 거죠. 그냥 나는 여기 반도체 회사인데 이렇게 잘 가는 게 아니라 반도체가 다 가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지금 보시면은 2분기 때 반도체 랠리 나왔던 것 중에 종목들을 보시면 대부분 다 후공정 패키징 기업들이었어요. 네. 그런 것들 중에서 기술력 있는 ISC, 한미반도체, HPSP 이러한 종목들이 반등이 세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분명히 갈 종목은 있고요. 아직 우리가 찾지 못했다면 저는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3, 4분기 앞으로 올해 하반기까지 계속적으로 이 HBM 관련주들 숨어있는 보석들을 찾아내야 되고 만약에 많이 간 종목들이 좀 부담스럽다고 한다면 네. 아직 덜 간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종목들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오셔서 저와 네. 함께 소통하시면서 알아가셔도 좋고요. 미디어 방송에서도 얘기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같이 참여하셔가지고 소통하시면서 알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지금 코스닥은 1% 넘게 하락세로 좀 더 낙폭을 깊게 내리꽂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 종목들이 장중에 반등을 좀 강하게 나타나게 되면서 뭐 프로텍도 지금 4.3% 말씀해주신 이오테크닉스도 4.5% 이렇게 강한 힘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는 불안하지만 올라가는 종목들은 분명히 상승 탄력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담아볼 만한 종목들, 이 원석을 가려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 과정을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어떤 종목이든 내가 좀 담아보겠다라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 지금이 기회일 수 있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와 주시길 바랄게요. 화면에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기만 하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휴대폰에 뜰 겁니다. 그거 누르시면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실 수 있고요. 이주호 멘토님이 오늘은 또 무료 온라인 방송, 미디어 방송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인 전략들, 종목들 소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만 공개되는 이 노란톡방에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미디어 방송 이제 해주시잖아요. 네. 여기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시나요? 매매도 하나요? 제가 지난주에 네. 미디어 방송에서 두 종목 얘기했어요. 네. 한미반도체, VT. 네. 근데 한미반도체는 오늘 급등이 나왔잖아요. 제가 미디어 방송 오신 분들께는 한미반도체 타점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팔아야 되냐? 매도해야 되냐? 네. 팔라고 했죠. 그럼 수익 챙겨가신 거네요. 챙겨가신 거죠. 그러니까, 축하드립니다. 미디어 방송에서 제가 그렇게 단기적으로 상승 모멘텀 있는 종목들 말씀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노란톡방 오시는 것도 중요한데 미디어 방송에서 소통하시면서 알아가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도 제가 한미반도체 말고 다른 종목들 준비해놨으니까 많이 오셔가지고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송도 10시에 매일매일 시청해 주시고 미디어 방송도 함께 하신다면 수익 챙겨가시기가 훨씬 더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지금 시장에 있는 이슈 셀트리온 그룹주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제 어제 합병 공시를 하게 됐는데 일단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먼저 합병을 하고 그다음에 추후에 제약까지 합병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 좀 강세를 보였는데 사실 지금 이제 한 1시간 반 정도 지나고 나니까 윗골이 달고 조금씩 음봉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상대적으로 이 이슈가 좀 강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런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동안 그러니까 서정진 회장이 과거에 하려고 했던 게 수건 사업 중에 하나죠. 네. 셀트리온 3사 합병인데 네네. 결국에는 서정진 회장이 과거에 좀 약간 어디 갔다가 다시 복귀를 하면서 지금 일을 진행시킨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동안 있었던 이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이 해소다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아침에 반등을 했다가 세게 올랐다가 윗골이 달고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네. 어쨌든 그동안 주가 자체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그동안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뭐 언제 하냐, 합병 언제 하냐 맨날 그런 얘기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어쨌든 서정진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이 부분을 좀 해소를 해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불확실성 해소다. 해소기 때문에 지금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약간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주가가 그동안 많이 빠졌고 사실 셀트리온 차트 보시면은 정말 이제 딱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바닥권을. 네. 바닥 구간을 제대로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는 다시 도약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이 지금 흐름 좋잖아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바이오시밀러 쪽 램시마 관련해서 좀 매출에 대한 부분, 북미랑 유럽의 매출에 대한 부분이 커진다고 한다면 이게 3, 4분기 이후 아니면 내년 이후에 좀 한번 좀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국면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는 보유하셔서 더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신규 진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셀트리온 투자하기에 괜찮고요. 네. 제가 봤을 때 셀트리온 제약이나 헬스케어보다는 오히려 셀트리온 주식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번에 헬스케어 진행하고 제약도 몇 개월 이후 안에 한다고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어쨌든 서정진 회장님의 수건 사업이 결국에 이루어지는 거고 네. 그걸로 인해서 저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점을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주가 자체는 많이 빠졌고 앞으로의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실적 그리고 3사 합병 이슈들 그런 불확실성들이 해소가 된다고 한다면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있다. 좀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의 뭐 인수 합병 소식 다들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뭐 지금은 주가가 오늘 윗꼬리 달고 좀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이미 너무나도 많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번 이슈가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개 중에 굳이 투자하자면 셀트리온을 투자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앞으로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또 계속 있는 상황이잖아요. 한동안은 이제 셀트리온이 정말 대장주 역할을 튼튼하게 하면서 우리 제약바이오 업종을 좀 끌고 갔는데 이제 하반기에 제약바이오 업종을 바라봐야 될 때 셀트리온보다 좀 더 대장격으로 생각해 볼 만한 종목이 있겠다라고 하신다면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뭐 지금 사실 셀트리온보다 더 세고 강한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셀트리온 좀 무겁다 네. 보니까. 아니 뭐 무거운 것들이 강해요. 네. 지금 한미약품이라던가 유한양행이 지금 렉나자 때문에 유한양행이 굉장히 강한 모습 보이고 네. 있고 그거 말고도 제가 수익 냈던 그 종목 있잖아요. JW 중해제약. 네, 예. 네. 요게 지금 오늘도 지금 50일 신고가 경신했는데 지금 대만도 삼상 임상 승인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JW 중해제약이 오늘 결국엔 또 50일 신고가를 찍고 오늘 좀 빠지긴 했는데 어쨌든 저는 이 종목을 8월 초에 말씀드렸습니다. 8월 초에 말씀드렸고 저기 딱 눌렸던 자리에서 매수했거든요. 맞아요. 저는. 예, 기가 막히게 들어가서 잘 수익 내고 나왔는데 어쨌든 저는 통풍 치료 관련해서는 앞으로 여기는 추가 상승 모멘텀 충분히 있다. 6만 원 이상도 볼 수 있다.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모든 제약 바이오가 다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특히나 바이오시밀러도 좋고 뭐 다 좋은데 어쨌든 신약에 대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지만 결국에는 그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매출,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 회사가 신약 개발을 같이 하냐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겠고 유황양행이라던가 한미약품이 그런 케이스고요. 제가 또 여기 나와서 브런치 종목으로 하나 드렸던 종목이 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보령. 네. 보령제약도 네. 지금 어쨌든 항암제 관련해서 좀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못 갔던 종목들 실적은 받쳐주면서 뭐야 신약 개발도 하고 있네 이러한 기업들의 저는 사업성을 보고서 투자해볼 만하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빠질 만큼 빠진 종목들 그럼 여러 군데 숨어 있지만 있거든요. 네. 근데 아직 관심을 못 받았을 뿐이지 관심 못 받은 종목을 미리 매수해서 관심 나올 때 파는 전략 제가 추구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저와 이런 전략을 알고 싶으신 분들 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오셔서 저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JW 중해제약 이따가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또 한 번 52주 신고가 기록을 하면서 5만 원의 가격대를 넘겼습니다. 이 통풍치료제 대만에서 삼상 계획이 승인이 됐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오늘까지 강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이주호 멘토님이 아주 전략적인 그 눌림목 구간에서 잘 소개를 해주셔서 팍스 브런치 함께하신 분들이라면 이 수익 다 챙겨 가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시장의 구석구석을 보니까요. 이제는 뭐 업종이면 업종, 테마면 테마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디테일하게 이 기업이 뭘 하는 기업인지, 어떤 재료가 있는지, 어떻게 상승을 해줄 건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디테일하게 비교를 해봐야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이주호 멘토님이 그런 부분들 다 아주 자세하게 짚어주신다고 하니까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화면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켜셔서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 뜹니다. 지금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저렇게 전략들을 노란톡방 안에서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는 저희가 다 언급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동안 얼른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주시길 바라겠고 오늘 종목까지 챙겨가 보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잠시 후에 공략주 들고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팍스 브런치 금요일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이주호 멘토님이 소개해주신 종목들이 워낙 흐름이 좋다 보니까 오늘 이 시간에 또 기대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멘토님, 오늘 공략주 어떤 종목인지 종목명은 공개 안 해주시죠, 방송에서? 오늘은 그냥 깔끔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아, 공개해 주시나요? 왜냐면 네. 어제 오늘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뭐 많은 분들이 사실 뭐 궁금하시기도 하실 거고 네. 근데 종목면 아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노란톡방 오셔야지 타점을 잡아 드리니까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종목 하나 네,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네네. 네, 아까 제가 한미반도체 말고 대안으로 볼만한 게 HPSP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보시면은 여기 HPSP 차트 보시면은 이게 원래 주가라는 것이 이렇거든요. 그 다우 이론에 의거해서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이면서 채널 형태를 만들어가는 구조로 상승이 이루어지거든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이때 3월 14일부터 여기 저점과 저점들을 이렇게 쭉 이쁘게 연결을 해보면요. 이러한 뭔가 하나의 추세가 우상향, 나옵니다. 네. 네, 우상향하는 추세가 나오고 네. 얘를 이렇게 위로 갖다 대잖아요. 평행하게. 그러면은 뭔가 이런 흐름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딱 평행하게 딱 갖다 댈 수가 있거든요. 차트를 이용하면은 이렇게 보시면요. 뭔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네. 자, 뭔가 이렇게 딱 평행하게 평행선이 나오네요. 네, 그렇죠. 이게 지금 채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이렇게 상승했다가 네. 조정받고 이렇게 지금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 채널이 살아서 우상향하는 채널이 맞다면 저는 여기가 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공략해볼 자리다. 그래서 오늘이 맥점인 거예요? 네, 그러면? 오늘이 맥점인 어제 거죠. 오늘이? 네, 어제 네. 오늘이 맥점인 거고 그래서 어. 어제 안 무너뜨렸고 오늘도 안 빠졌고 오히려 올렸다. 저는 오히려 상승할 의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한미반도체 대안으로 투자하기에 좋다. 그리고 과거에 이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상한가 갔을 때 네. 그날 이 종목은 안 움직였는데 얘는 그 다음 날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미반도체 가면은 따라간다. 그러네요. 이런 공식이 적용되는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네. 한미반도체가 지분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생각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미반도체 갈 때 따라가고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전공정 회사인데 그 AI 반도체 쪽 HBM 관련주로 이미 엮여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후속주로 한번 우리가 노려봤으면 좋겠다. 오늘 한미반도체 급등 나왔는데 우리가 오늘 딱 매수를 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왔는데 와 급등 나오면 수익 내면 되잖아요. JW 중해제약도 그랬고 네. VT도 그랬고 다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이 종목 오늘 한번 공략해 보셨으면 좋겠고 네. 제가 정확한 타점과 목표가는 노란톡방 오시고 미디어 방송 오시는 분들께 제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이 맥점이다라고 하셔서 오늘 또 들어가시면 그 2, 3%의 손실도 좀 사실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정확하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긍정적인 점이 지금 오늘 시장에서 정말 소량이지만 외국인들의 매수 그리고 꾸준하게 외국인과 기관이 담아주는 종목이다라는 거를 확인하시면서 HPSP 한미반도체의 후속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정확한 매수 타이밍 그리고 전략 같은 것들은 노란톡방 안에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지금 빠르게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들어오시는 방법 QR코드에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 뜹니다. 그거 누르시고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세요. 이게 전문가님이 멘토님이 소개해 주시는 게 뭐 JW 중의제야, 제이시스 메디칼, VT 다 빠르게 시장들을 포착해가지고 종목을 소개해 주시니까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수익을 맛있게 드시기에 너무나도 좋은 종목들입니다. 이 종목으로도 여러분 수익 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공략주는 간단하게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앞에서 살펴봐서요. 이제 마지막 순서로 네. 우리가 거시적인 부분을 한번 짚고 마무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계속 좀 시장이 불안한 상황이다 보니까 뭐 국채금리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어제는 좀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담아봐야 될 게 반도체 그리고 제약바이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화장품이나 앞으로 미국, 중국 경제 상황, 국내 증시 다 포함해서 한 말씀 좀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지금 상황은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요. 국채 수익률은 국채 가격이랑 반대예요. 그럼 제가 어제도 나와서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얘기를 했는데 네. 잘 생각해 보시면 국채 수익률,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오른다는 거는요.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럼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는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미국 정부에서 채권을 계속 발행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런 채무나 이런 것들을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채권이 발행한다는 거는 채권 숫자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 가격 숫자가 늘어나니까 공급을 늘리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 네. 그러면은 가격과 반대로 수익률 자체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부동산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네. 보통 이제 월세 같은 경우 측정을 할 때 네. 보증금이 높으면 월세가 싸잖아요. 맞아요. 보증금을 낮추면 월세가 올라죠. 높아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 부동산이랑 원리군요. 그 원리예요. 네, 네. 채권 수익률,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채권 수익률 자체, 그러니까 채권 금리를 그냥 금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수익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부동산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 부동산 많이 투자하시잖아요. 네. 부동산을 우리가 투자를 하는 목적이 시세 차익이랑 임대 수익 두 가지가 있죠. 그럼 시세 차익은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거 5억의 아파트를 샀는데 10년 뒤에 한 20억 될 것 같아. 이거를 시세 차익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네. 이제 부동산 투자 중에 하나고 보통 갭 투자를 많이 하시죠. 네. 근데 상업용 부동산이라던가 이런 월세 받기 위해서 임대 수익 안정적인 수익을 목표로 하는 거는 보통은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한단 말이죠. 그럼 오피스텔 뭐 2, 3억짜리를 사서 뭐 보증금을 5천에다가 뭐 월세 50, 네. 뭐 아니면 100 이런 식으로 네.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미국 정부에서 그 재정을 위해서 채권 숫자를 확 늘려버리니까 공급을 늘리니까 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그쵸.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게 반비례 관계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뭐 10년물 채권 금리 이런 얘기 나오면은 저게 금리는 맞는데 틀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쉽게 생각해서 수익률, 그러니까 채권에 대한 수익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하기가 쉽고 그렇게 봤을 때 그래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채권 수익률이 오르는구나. 그럼 채권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연준 입장에서는 그런 기준금리라던가 이런 거를 더 높일 만한 여지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10년물 채권 금리, 채권 수익률은 정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경기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네. 경기, 그러니까 우리 경제 상황, 경기가 좋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거고요. 네. 2년물 채권은 사실 정책이랑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관관계와 변수들이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자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네. 어쨌든 간단하게 생각해서 채권 금리는 수익률이다. 그러면 부동산 월세라 보증금의 반비례 관계를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채권 금리의 어려운 부분을 부동산 투자와 빗대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우리가 미래에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높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체크하시고 더 모르겠는 부분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11시 반에 미디어 방송 이주호 멘토님과 함께할 예정이니까 궁금하신 부분 모두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팍스 브런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